자, 이어서 축사 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사는 우리가 조금 그 보험금 산출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축사에서 자, 내용 하나 보게요. 자,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즉, 부보. 자, 보험에 붙이는 비율이에요. 자, 부보, 비율, 조건,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을 뭐 한 거예요? 보험을 가입했어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전부 보험으로 보고요. 비례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보험 가입을 100% 해야만이 우리가 전부 보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100% 미만을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우리가 비례 보상을 시키는 거죠. 일부 보험에 해당되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축사에서는 우리가 80% 이상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즉 100%가 아니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얘를 갖다 일부 보험으로 보지 않고 즉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전부 보험으로 보고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갖다 우리는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를 갖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어디에도 적용한다고요? 축사에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화재보험 있잖아요. 아파트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아파트 화재보험도 80%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 전부보험으로 보고 나중에 비례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어디에도 축사에도 적용한다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럼 축사에서 지급보험 계산 방식인데 결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시간 좀 해야 되겠다. 자, 이어서 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사에서 자, 이번에는 이 축사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잖아요. 첫 번째, 자, 축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냐면 자, 축사가 그 전에는 뭐 했어요? 특약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로 올라왔냐면 얘가 이제 주계약으로 올라온 겁니다. 주계약으로. 자, 주계약으로 얘가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많이 바뀌었냐면 자, 자기 부담금 적용하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우리는 시험에 나올 확률도 좀 많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축사에서 적용하는 게 뭐냐면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보, 보험에 붙이는 비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화재보험 같은 거 많이 넣으시죠. 화재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원래는 같이 즉 보험 가액의 100%를 우리가 가입을 했을 때 얘를 갖다 전부 보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100% 미만을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얘가 일부 보험으로 보고 우리는 나중에 어때요? 그 보험금에 있어서 비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그 아파트 화재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고 있냐면 제가 80%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은 걔를 전부 보험으로 봐서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을 어디에도 축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즉 축사에서도 보험 가액의 80%만 우리가 이상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얘를 전부 보험으로 보고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일반 가축이라든가 다른 농작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보험 가액이 있죠. 자,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을 때는 우리가 무슨 보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전부 보험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가입 금액이 컸을 때는 우리는 무슨 보험이라고 표현한다? 초과 보험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입 금액이 작았을 때는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작았을 때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우리는 비례 보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축사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가입 금액이 있어요. 가입 금액. 자, 가입 금액. 자,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액이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이상만 되면은 보험 가액의 80%부터 몇 %까지 100%까지
결론은 80%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A를 갖다 무슨 보험이라고 보냐면 전부보험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험 가액의 80% 이상의 100%까지. 그럼 이제 101%부터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보다 다시요. 봐보시면 이제 축사 쪽을 보겠습니다. 축사 쪽을. 축사에서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자,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근데 축사는 첫 번째, 일단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을 하는 거예요.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큽니다. 일단은 이 두 개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과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초과보험 맞죠? 자, 그 다음에 전부보험은 이 가입 금액이 어쩔 때 우리는 전부보험이냐면 보험 가액의 몇 %부터 80%부터 몇 %까지 100%까지 가입했을 때 A를 갖다 우리는 전부보험이라고 축사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일부 보험 얼마예요? 80% 이제 이하잖아. 80% 미만이잖아요. 80% 미만. 그래서 가입 금액이 어떻게 보험 가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 그죠? 그래서 80%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뭘로 본다고요? 전부보험. 해서 축사에서는 일단은 뭘로 비교를 하냐면 이 보험가액의 80%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있어서 봐보시면 부법일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을 우리는 어디에도 적용한다고요? 축사에도요. 그럼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 A를 갖다 우리는 뭘로 본다? 전부보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전부보험을 보고 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해서 일단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일단 잡습니다. 일단 초과보험은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입 먼저 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많으면 얘는 뭐가 된다? 초과보험. 그 다음에 이 가입 금액은 전부보험은 가입 금액의 80%부터 시작해서 몇 프로까지 100%까지 가입했을 때 A를 갖다 우리는 전부보험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80% 미만인 경우에는 A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일부보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자, 80% 미만 가입했을 때는 얘가 일부보험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똑같이 뭘 하게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보험금을 비례보상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축사의 보험금 계산식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축사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에요. 자, 보험금 계산식입니다. 자,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해당 같거나 클 때야. 보험 가입 금액이 같거나. 그럼 먼저 있잖아요. 여기서 80%가 비교했잖아요. 80%.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보험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전부보험이죠. 전부보험. 그죠? 그죠? 전부보험. 근데 반대로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커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자, 얘는 무슨 보험입니까? 얘는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 그죠? 자, 그럼 이때 각각의 자, 여기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뭘로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맥스 자, 초과보험일 때 자, 초과보험일 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전부보험이죠. 전부보험. 근데 먼저 전부보험일 때 축사의 보험금은 자, 공식이 하나 나오겠죠. 보험금은 일단 큰 거 쓰라고요. 큰 거. 아니요, 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한도잖아요, 한도. 그죠? 한도. 그러면 이때는 자, 한도니까 작은 것이 있잖아요, 작은 거. 그죠?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것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기로 즉 여기요. 자, 전부보험일 때는 자, 전부보험일 때 축사의 지급보험금은 여기 나왔어요. 자, 작은 거 가져오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한도니까. 그럼 봐보시면 뭘로? 자, 손액 여기요. 자, 손액 전액 주세요. 그랬어요. 손액. 그래서 자, 손액하고 뭘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손액하고. 그다음에 뭐 한도니까 보험 가입 금액 한도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한도.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보험 가입 금액
이 둘 중에서 뭐예요? 작은 게 온다는 거죠. 한도니까. 그죠? 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보험이다? 자, 초과보험이에요. 자, 초과보험일 때 지급보험금은 얘도 이제 작은 게 오죠. 작은 거. 자, 손액을 다 줍니다. 손액을 주는데 뭐 한도로 줘라? 보험 가액 한도로 줘라. 그 말이에요. 보험 가액. 그죠? 보험 가액. 근데 이제 나머지, 자, 여기 2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보다 작을 때. 그죠?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얘는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네, 일부 보험의 지급 보험금도 뭐라 하겠냐면 가입 금액 한도예요. 가입 금액. 그래서 자, 가입 금액 즉 뭐하고 얘는 비례 보상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주라기 위해서 아래요. 여기. 이 공식 아래 금액이니까 자, 이 금액이 뭐 한도로 줘라?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비례 보상한 거. 즉 손해액에서 자, 비례 보상하게 됐습니다. 즉 보험 가액의 80%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 자, 이죠. 이 금액이죠. 이 금액하고 뭘 비교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비례보상 할 때는 거의 가입 금액의 한도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 한도 체크예요. 한도 체크. 어쨌든 자, 여기에요. 첫 번째,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와 같거나 클 때. 어쨌든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현재 전부보험. 전부보험 표현하는 거죠. 전부보험. 여기는 자, 1번 전부보험. 그 다음에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클 때. 자, 여기 2번. 자, 여기 그 다음 3번.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작을 때. 여기 3번 일부 보험. 근데 어쨌든 여기 봐보시면 자, 여기는 손액 전액을 주세요. 근데 여기 일부 보험일 때는 어떻게 줘라? 비례 보상하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뒤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잡아보시면 자, 사고 원인이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이 1번에서 3번에 따라 계산된 여기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1번, 2번, 3번. 자, 이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얘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얘는 지금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기 자기부담금을 봐보시면 손익이 1번, 2번, 3번에 따른 계산된 금액에서 방금 우리 금방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자, 여기에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세요. 자기 부담금을 빼세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세요. 그 말이에요. 즉, 자, 먼저 한도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라는 소리예요. 한도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여기. 즉, 여기에서 먼저 손해액하고 누가 비교하라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손해액하고 보험 가입하고 비교해서 작은 거 가져오세요. 비례 보상한 것과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비교해서 한도 체크한 다음에 뭐 해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클 때는 뭘 한도로 해라? 가입 금액을 한도해서 손해액을 전액해라. 그 여기도 클 때는 가액을 한도로 해라. 가입 금액을 한도라.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자, 일단은 축사의 보험금 공식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특히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이 손익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여기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부분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즉 자기 부담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비례 보상한 다음에 자기 부담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뒤로.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자, 여기. 자, 이 3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3번 내용은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즉 동일 목적물입니다. 동일 목적물. 그리고 자, 보험회사가 2개 이상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보다 보험 가액을 초과했을 때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보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이게 중복보험일 때는 어때요? 우리는 또 안분한다 이 말이죠. 즉 제가 지금 보험가액이 자 축사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근데 제가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도 이 축사에 대해서 7천만 원을 보험에 가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 누구한테도 A사에도 자 5천만 원을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겁니다. 자 가입 금액이 크죠. 즉 가입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죠. 근데 가액은 1억이잖아요. 2개 이상 가입했죠. 동일 목적일 축사에 대해서. 자 이런 조건일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복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축사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축사에 대한 손해액이 얼마냐면 자 3천만 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축사에 대한 손해액이 3천이에요. 그럼 이 3천만 원을 누가 책임지냐면 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하고 A보험사가 함께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나눌 때 어떤 공식에서 나누냐 봤더니 여기 일단 계산 방식이 같을 때는 이 공식입니다. 계산 방식이 다를 때는 이 공식입니다. 그럼 계산 방식이 같다는 뭐냐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똑같이 실손보상이에요. 그리고 자 A보험사도 똑같이 실손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계산 방식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방금 손해액이 제가 3천만 원 A씨 드렸죠. 3천만 원.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보험 가입금액의 합입니다. 즉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금액 플러스 A사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였냐면 1억 2천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누구 거예요? 우리는 NH에서 부담할 걸 구하는 거니까 이가 NH농협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금액이 오는 겁니다. 방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7천만 원. 그래서 총 1억 2천이 보험 가입금액이고 내 거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게 7천이에요. 이걸 갖다 서로 안 분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그리고 방금 뭐라 했냐면 여기에서 방금 자기부담금이 이 3번도 똑같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에서 3번. 이 3번이라는 게 바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중복보험. 그래서 자, 이 축사에서도 똑같이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중복보험. 즉 여기에서 똑같이 뭘 빼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세요. 그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다르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실손보상인데 이 A사는 비례보상이라는 겁니다. 비례보상. 그럼 각자 자기 보험회사에 의해서 손해액 3천만 원이 나왔을 때 주는 돈을 갖다가 계산해 냈더니 NH농협은 얼마가 지금 도움을 준다는 소리냐면 3천만 원 실손보상이니까 다 줄게 그 말이에요. 근데 A보험사는 비례보상에서 나는 1천만 원만 줄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3천만 원, 1천만 원을 각각의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 계약자가 4천만 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어때요?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누가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보험금이 얼마냐 봤을 때 자, 손해액 즉 3천만 원에 대해서 자, 곱하기 이때는 보험금의 합계입니다. 자, 두 개의 보험금이 4천만 원 나왔어요. 자, 4천만 원 분의 자, A. NH농협 손해보험 보험금이 3천이잖아요. 3천. 즉 이때는 다를 때는 결론은 뭘로 안분한다는 소리예요? 보험금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공식에서 뭘 빼라고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해라. 그 의미 하여 어쨌든 이 중복보험에서는 자, 산출 공식이 같다 또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 그랬을 때는 같을 때는 뭘로 안분하냐면 가입금액으로 안분한다는 것. 그리고 다를 때는 보험금으로 안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복보험에도 같이 뭘 공제하냐면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또 다른 계약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청구권 대의 의미겠잖아요. 청구권 대의 제3자에 의한 대의. 그렇죠?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해서 보험계약에 지급한다. 이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축사 있죠. 자, 축사예요. 이 축사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A입니다. 자, A가 이 축사 소유주예요.
근데 이 축사에서 직접 A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습니다. 이 축사를 임차를 했어요. 임차. 누구한테? B한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은 B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도 자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A도 누구한테? C한테 무슨 보험을 가입을 했냐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얼마를? 1억을. 그리고 B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이 축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B도 누구한테? C한테 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얼마를 똑같이? 자, 1억을 가입했습니다. 각각 왜냐면 피보험 얘기 서로 다르니까 각각 우리가 뭐예요? 화재보험에 대해서 둘 다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구의 과실로?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사가 홀라당 이렇게 화재가 탔어요. 그럼 이때 A는 누구한테? C한테 이 화재보험 처리할 수 있죠. 자기 보험으로. 자기 또 보험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일단 C는 누구한테? A한테 보험금 1억을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 A는 누구한테? B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즉 대리권이 생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C가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갈 수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3자에 대한 대리권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 대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C는 일단 A한테 1억을 주죠. 1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A가 가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즉 청구권 대리를 누가 가져가요? C가. 그리고 C가 누구한테? B한테 이 사람이 과실이 있으니까 당신이 1억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여기 시스템에서는 굳이 이 A 거 화재보험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 청구권 대리를 형성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이 C는 누구 걸로 이 B 걸로 바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보험 처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을 쓰지 아니하고. 자, 이 내용이 바로 요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다해. 그 다음에 이 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똑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야. 초과한 경우. 자, 이때는 이 보험 계약에서 처리한다 그렇게 써졌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때 이 B가 화재보험을 1억을 가입한 게 아니라요. 5천밖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럼 이 케이스에서 일단은 누구 걸로? 이 B 걸로 화재보험 처리를 합니다. 얼마를?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5천만 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 걸로? A 걸로 처리한다는 거야. 이 초과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한다고요. 이 보험계약.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온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본인이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직접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 임차가 많잖아, 임대가. 그래서 우리 3자하고 연결된 그런 건들이 많겠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청구권 대위, 즉 제3자의 과실로 인했을 때는 누가요? 이 당사자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서 보험회사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가서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지만 굳이 여기는 같은 목적물에서 둘 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대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보험 계약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입 금액이 좀 적을 때는 어떻게? 양쪽 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누구 걸로? A 걸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축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자기부담금 한번 봐볼게요. 자, 풍수, 설, 지진. 자, 우리가 사고 원인이 풍수, 설, 지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설해. 설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이 1번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값을 하고 있어요. 즉, 풍수, 설, 지진은 자, 맥스를 씁니다. 방금처럼. 방금요, 여기. 즉, 우리가 여기입니다. 자, 일부 보험, 자, 전부 또는 초과보험일 때는 바로 5에다가 기준이 손해액이에요. 즉, 손해액에다가 뭘 바로 곱하면 되냐면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축사는 자기 부담 비율이 5%하고 10%형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보험이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보상한다고요. 일부 보험은. 즉 손해액을 비례보상합니다. 근데 이때 비례보상할 때 분모가 주의점은 보험가액의 80%예요. 보험가액의 80%분의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즉 이 금액에다가 뭘 곱하게 되냐면
자기 부담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기 부담비율. 자, 이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 산출된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금액 또는 자, 이렇게 산출된 금액. 이 금액과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 이렇게 산출된 금액과 뭘 비교해라? 50만 원을 비교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큰 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최저가 50이라는 소리겠잖아요. 그런데 자, 화재입니다. 화재. 자, 풍수, 설, 지진은 이렇게 구하지만 화재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50만 원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산출된 금액, 얘가 자기 부담금이 돼요. 또 이렇게 산출된 금액, 얘가 바로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50만 원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자, 축사는 올해 이렇게 자기 부담금 산출 공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축사가 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는 얘는 자기 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럼 올해 왜 이 부분이 바뀌었냐면 자, 축사가 먼저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냐면 축사가 주계약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주계약으로. 자, 축사가 주계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주계약에서 뭘 보장하기 때문에 화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화재 있잖아요. 화재. 이 화재가 어디에서 보장하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 있고 없고 차이인 겁니다. 화재를 어디에서? 화재를 주계약에서 보장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재를 어디에서 보장을 하게 되면 특약에서 보장을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삼 해가림시설에서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주계약에서 화재를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해가림시설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가림시설과 누구예요? 원해시설, 버섯재배사 얘네들은 화재가 특약이잖아요. 그 특약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축사가 특약에서 보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주계약. 그러면서 화재도 뭘로?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풍수, 설, 지진은 산출된 금액하고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것을 쓰지만 화재는 그냥 그대로 산출된 금액이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사에서 자,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자, 축사가 피해가 난 거잖아요. 자, 축사를 제가 1000제곱미터의 축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원래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가 예를 들자면 자, 40년이에요. 40년. 근데 지금 사고 당시에 우리가 지금 얘가 축사를 몇 년 썼냐면 10년 썼어요. 그리고 원래 축사의 재조달가액이 신축가액이 자 1억짜리였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사고가 났어. 그러면 원래 이 1억을 주겠어요? 아니면 현재 가치를 주겠어요? 이미 10년 사용한 거 빼고 줄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된 거 빼고. 바로 그 말이에요. 결론 뭐로 준다고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 그 보험가액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결론은 뭐예요? 현재 가치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시가로. 시가. 즉 10년 쓴 거 빼고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뭘로? 경년 감가율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감가율로 감가상각해서. 그래서 손해평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해서. 손해배 보험가액 성과 기준을 준용한다고. 결론은 뭐예요? 얘는 뭘 적용하겠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즉 시가로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공식을 써보게 되면 사고 당시에 우리 뭐예요? 축사의 가치는, 보험 가치는 재조달가액에서 1 마이너스 뭘 빼고 감가상각률을 빼고 현재 가치로 주겠다. 지금 그 의미예요. 그럼 이 보험 가액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전선인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만 했을 때 손해액이 조금 더 작겠죠. 전선인 경우에는 바로 그 가치가 보험 가액의 손해액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목적물이, 자, 이 축사가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개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축사 지붕을 아예 바꿨다든가, 또는 페인트 도색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둥을 교체를 했다든가, 개보수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돈이 엄청 투자된 거죠. 그럼 그때 이 축사의 가치 증대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렇잖아요.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 이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축사가 40년짜리야. 내용연수가. 근데 지금 현재 42년 차. 지금 42년 차에 이 축사를 갖다가 계속 사용 중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그만큼 자금 투자를 했다는 소리죠. 지금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개보수. 그러면 이랬을 때 이때 40년 썼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 집에 축사 잔가율이 몇 프로였냐면 20%였어. 근데 돈을 이때 엄청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잔가율 20%를 갖다 어떻게 해요? 올려준다는 거죠. 같이 증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20%를 갖다가 바로 뭐 100% 올려본다든가 아니면 80%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 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율이 뭐냐면 자 우리 구조물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우리 축사 구조물에서 조금 더 저렴한 게 누구냐면 지붕이 보온 덮개예요. 지붕이 보온 덮개입니다. 그리고 자 구조체가 파이프조예요. 파이프조. 이 파이프조 같은 게 몇 프로까지? 50%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물 예를 들어서 자 지붕이 판넬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체는 뭐예요? 콘크리트조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경랑 철골조라든가 이런 어쨌든 간에 지붕이 보온 덮개가 아닌 나머지 구조체 있잖아요. 이런 구조체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70%까지 뭐 하겠다? 잔가율을 수정해 주겠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내용이 봐보시면 보온 덮개 새 파이프조입니다. 이런 애들은 몇 프로까지 올려주겠다? 50%까지. 자,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바로 여기서 70% 50% 올려주는 게 아니라 최대니까 너는 몇 프로까지? 너는 40%까지 올려줄게. 이건 어때요? 그 상태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구조물은 몇 프로까지? 70%까지 수정하여 보온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시점에 당연히 계약자가 뭐 해야 돼요? 다시 축자를 우리가 개보수해서 거기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이 계약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예요? 자금이 지금 많이 투자가 됐을지라도 50% 70%가 해주지 아니하고 그때는 몇 프로로? 30% 이하인 경우에는 몇 프로로? 30%까지만 우리가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는 최대 30%가 해주는 거예요. 이 계약자가 뭐 하는 경우에 수리복구 안 했습니다. 원래는 몇 프로까지 해줄 수 있는데 50% 또는 70%까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자가 수리복구 안 했을 때는 우리는 최대 몇 프로 수정해 준다고요? 30%까지. 자, 이 내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정 잔가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잔가율을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해 준 거야. 수정. 왜 수정해 주겠어요? 돈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원래는 3천만 원짜리였는데 얘를 갖다 돈을 한 5천만 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럼 자산 가치가 벌써 5천만 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 방지 의무. 즉 우리가 이제 축사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축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축사 자체의 보험금을 갖다 우리는 축사 목적물 보험금이라고 표현하죠. 방금 축사 목적물 보험금은 어떻게 준다고 그랬냐면 전부보험인 경우에는요. 자, 손해액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을 빼서 주라겠어요. 그리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손해액을 비리보상한다고 그랬어요. 보험가액의 80%분의 가입금액. 자, 여기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라겠습니다. 자, 이 보험금에다가 두 번째, 우리는 비용 손해에 대해서 주게 됩니다. 자, 비용 손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비용 손해는 축사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 손해 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사에서는 비용 손해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 우리가 가축은 비용 손해가 총 5개예요. 가축은 총 잔손 잔대기, 잔존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이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가축은 비용 손해가 5개이지만 축사는 비용 손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나온 게 바로 이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봐볼게요. 자, 손해 방지 의무. 바로 얘가 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주게 되냐면 손해 방지 비용을 준다 그 의미예요. 즉 손해 방지 의무에 추가하여 손해 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자, 이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손해 방지 비용이 계약자가 지출한 겁니다. 이 돈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주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상기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겠어요. 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는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즉, 자, 전부보험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손해 잖아요. 비례보상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뭐예요? 비례보상 하라는 거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지급보험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는 소리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보보험이나 초과보험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비례보상하지 않고 그대로 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일부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이 손해방지 비용을 뭐 해라? 비례보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즉 발생한 손해방지 비용에다가 비례보상하라고요. 자, 분모가 보험가액의 80% 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입금액. 즉 보험가입 비례한 만큼 이만큼만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준용하라고 그랬어요. 준용. 즉 일부 보험인 경우에도 비례보상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급보험금의 손해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뭘 초과해도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이를 지급한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도 부보율 조건부 실손보상 저항을 적용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일부 보험인 경우는 여기다가 분모가 80%를 똑같이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해서 자 일단 손해방지 비용에서는 어떤 거냐면 똑같이 뭐 하라? 자 비례보상 같이 합니다.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얘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과목에서는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어디에 나와 있냐면 1과목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과목 교재. 그럼 1과목 교재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에 296페이지와 307페이지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즉 축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사에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연상 한번 해보세요. 축사가 지금 불났어. 그러면 걔를 갖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해체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차에다가 실어야 되죠. 자, 이 비용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해서 봐보시면 자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이 세 가지만 우리는 뭘로 인정해 주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자연,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 그 다음에 차에 실은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우리는 뭘로 보지 않는다?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맥심 한도가 있습니다. 손해액 10%입니다. 방금 손해방지 비용은 이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근데 얘만 손해액의 10%예요. 그리고 지급보험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똑같이 얘를 뭐 해라? 비례 보상하라는 소리예요. 방금처럼 손방처럼. 그런데 얘는 자 차이점 얘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 부담금 차감해요. 자기 부담금 차감. 이렇게. 아까 방금 손해방지 비용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 자기 부담금 차감의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축에서도 우리 보상하는 제 가보시면 어디에가 우리 주계약계가 있잖아요. 주계약계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그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게 주계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비용 손해 중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만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축사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1과목 이 307페이지에 또는 296페이지 여기 가보시면 거기에가 29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주계가 축사 있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아예 주계에다 넣어놨잖아요. 아니 잔존물 제거 비용이. 그러면서 오른쪽에가 자기 부담금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즉 이 비용 손해를 아예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계약에다가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1과목 296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에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비례 보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축사 지급보험금이에요. 자, 가입 금액이 1억이네요. 가액이, 아니 1억 2천이요. 가액이 1억. 자, 얘를 먼저 비교합니다. 가입 금액과 가액. 얼른 봐도 무슨 보험이에요? 초과보험이죠. 그러잖아요. 초과보험. 그럼 초과보험일 때는 우리 뭘 한도를 한다고요? 보험 가액을 한다고. 그래서 일단 기본 뭐 하고요? 손해액하고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걸 쓰고 여기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험금. 자, 여기 나왔잖아요. 자, 손해액이 뭐예요? 2천만 원이죠. 가액이 1억이죠. 이제 일부 손이니까 당연히 적죠.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 손해액 2천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사고니 풍제입니다. 풍제. 자기부담금 얘는 비교하라고 그랬죠. 자, 맥스. 즉 2천만 원 곱하기 자, 비율이 5%입니다. 0.05. 자,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뭐 해라? 큰 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50, 100만 원이죠. 즉 100만 원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원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그러면 큰 것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 2천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가? 1,900만 원이 자기부담 아니냐? 축사 보험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초과보험. 다음 두 번째 봐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적죠.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는 비교할 때 이 보험가액의 80%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뭐 얼마로? 8천만 원. 근데 어쨌든 봐보시면 그러면 이 8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가입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100%는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초과보험은 아니잖아요. 초과보험. 즉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보험가액의 80%부터 몇 프로까지 100%까지 가입했을 때 우리는 전부 보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계약자금은 보험가액의 80%가 8천이잖아요. 그럼 어쩔 때 즉 8천만 원부터 얼마까지 1억까지 가입했을 때 우리는 얼마예요? 얘를 갖다가 전부 보험으로 본다고.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80% 이상을 가입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전부 보험으로 본다고요. 해서 얘는 무슨 보험에 해당되냐면 전부 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럼 전부 보험도 지급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금은 같다 그랬죠. 뭐해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줍니다.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고니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원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손해액 500이에요. 그럼 바로 이 공식, 즉 어디하고 자, 이때는 손해액이 500이잖아요. 자, 500만 원에 대해서 5% 자기부담 5% 바로 빼는 거죠. 계약자가 95% 가져가니까요. 자, 여기 자 이거 잘못됐죠. 자, 방금 앞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얘는 삭제입니다. 삭제.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5. 자, 25만 원을 저기 하는 거잖아요. 자기부담금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475만 원. 자, 얘가 뭐가 되냐면 보험금이 됩니다. 자, 이거 앞에 내용이 자,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사고니 화재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게 비교하지 않아요. 바로 얼마에다가 자기부담금, 즉 500만 원에 5%, 0.05 하게 되면 5, 25. 25만 원이 자기부담금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산출할 필요 없이 결론은 뭐예요? 5% 공제하고 계약자가 95% 가져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산출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겠습니다. 축사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가입금액이 1억이에요. 그리고 재조달가액이 2억입니다. 2억. 그럼 여기 봐보시면 자, 사고당 얘가 재도달가액이 2억이죠. 그리고 자, 축사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가입기간 1년이고요. 5%. 구조, 그 다음 내용연수 30년. 경과 10년밖에 안 지났네요. 2.67%예요. 자, 사고가 7월달에 났어요. 그러면 사고 당시에 가액. 자, 사고 당시에 같이 가액을 한번 산출해 볼게요. 가액은 우리가 시가로 산정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재조달가액. 재조달가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로 해서 사고 당시 가치를 찾아오겠습니다. 자, 2억이네요. 2억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차이가 몇 년 지났냐면 10년 지났어요. 10년. 자, 1년에 2.67% 없어집니다. 0.0267. 자,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자, 얼마 나온가 볼게요. 자, 이 금액이 자, 여기잖아요. 2억 곱하기 여기. 그러면 1억 4,660만 원.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보험 가액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부보험이냐, 초과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 비교를 하려면 얼마하고? 일단은 이 두 개를 먼저 비교해봐요. 가입금액이 1억인데 가액은 1억 4,660만 원. 일단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초과보험은 아니다는 소리죠. 그럼 초과보험 일단 아니에요? 그럼 전부보험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얘의 몇 프로만 80%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보험이에요. 그러면 1억 4,600의 80%가 얼마냐면 1억 1,728만 원이에요. 근데 80%임에도 불구하고 얘 1억이잖아. 1억밖에 가입 안 했죠. 이게 80% 결론은 뭐예요? 미만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에? 일부 보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해라? 비리 보상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 축사 보험금은 일단 뭐예요? 자, 손해.
자, 손해액에다가 뭐 한 겁니까? 여기는 보험금, 일부 보험이니까. 자,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합니다. 뭐에? 보험가액의 80%분의 보험가입금액. 자, 여기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겠다고요. 그죠? 자, 하겠습니다. 자, 손액 2천만 원입니다. 자, 비례보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라고요? 자기 부담금을 빼라고요. 자, 그런데 사고 원인을 한번 볼게요. 자, 사고 원인이 뭐냐면 수재입니다. 수재. 그리고 자, 5%. 그럼 우리는 비교하셔야 되겠죠. 지금 50만 원하고. 그럼 자기 부담금 여기 봐보세요. 자기 부담금. 자, 자기 부담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례 보상한 금액에다가 5%. 자, 비례 보상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공제합니다. 아니, 적용합니다. 했더니 85만 2,660원이 나왔어요. 즉, 이 금액과 산출된 금액 85만 2,660원과 50만 원 중에서 뭐 해라? 큰 것이 자기 부담금이라고요. 사고니 수재니까. 그래서 자, 큰 거 85만 2,660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은 1,662만 6,875원이 자,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자, 봤더니 그런데 이 계약자는 자, 어떤 것도 발생이 됐냐면 손해 방지 비용도 나갑니다. 그럼 이 손해 방지 비용도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해라? 비례 보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자, 비례 보상했습니다. 보험 가액의 80%로. 똑같아요. 즉 손해 방지 비용도 같습니다. 비례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손해 방지 비용도 비례 보상하는데 얘도 뭐예요? 저 손해 방지 비용 곱하기 여기가 분모가 보험 가액의 80%분의 가입 금액으로 비례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 1억 1,728만 원. 나온 금액이 42만 6,330원. 자,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두 개 합치면 즉 얘하고요. 1,662만 875원하고 42만 6,330원 합치게 되면 얼마? 1,705만 3,205원이 지급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일부 보험일 때 지금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축사 여기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 나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잔존물 제거 비용.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이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 자, 그랬을 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겠죠. 했는데 봐보시면 얘는 손해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잔존물 제거면 상한선이 있다고 있어. 손해액의 10%. 그럼 이때는 우리가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만 인정해 준다고 그랬냐면 10%. 10%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요? 200만 원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봐보시면 자, 여기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 자, 이 보험금을 줘야 돼요. 그럼 잔존물 비용 제거 비용 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 10%만 주니까 자, 10% 200만 원에다가 얘는 똑같이 뭐 하라고요? 비례 보상하라는 거예요. 즉 보험 가액의 80% 1억 1,728만 원 분의 그다음에 가입 금액 1억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 뭘 빼라고요?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똑같아요. 방금 누구하고요? 이 비교한 금액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 별도로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물 보험금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목적물 보험을 합쳐서 50만 원에다 크면은 걔를 갖다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얘는 자기 부담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같이 산출해 버리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어떻게 자, 손해액 2천만 원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자 200만 원 인정해 준다겠죠? 200만 원. 자, 이 금액에 필요 보상합니다. 즉 1억 1,728만 원. 그다음에 얼마예요? 1억. 자, 이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라고요. 그죠?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은 자,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2,200이 되겠잖아요. 두 개 합치면. 그래서 2,200만 원 곱하기 자, 1억 1,728만 원 분의 1억. 자, 여기에다가 자, 5%죠. 0.05. 자, 이 금액이 산출되죠. 즉, 자, 이렇게 이 산출된 금액과 얼마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걸 여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자, 여기가 100만 원이 산출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100만 원.
그러면 여기가 방금 426,330원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겠어요? 42,633원이 되겠죠. 42,000. 그러면 468,963원이 되겠잖아요. 총 합계가 자기부담금이. 그죠? 이거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라. 자, 잘못됐죠? 이게 아예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자, 아까 여기잖아요. 자기부담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852,000. 자, 이 돈이잖아요. 85. 즉 852,660원에다가 85,266원이 되겠죠. 그럼 총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926원. 그죠? 7, 3, 9. 937,926원이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에 937,926원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잔존물 제거 비용은 바로 우리가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자기부담금을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는 경우에, 즉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큰 거, 맥스야, 큰 거. 그럼 이 큰 게 어떤 거라고요? 누구 거 두 개 합치라고 그랬냐면, 자, 목적물, 저 축사요. 축사 목적물 손해액에다가 플러스 뭐 하라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 그죠? 여기. 자, 이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 만약에 비례 보상한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 비례 보상한 금액입니다. 자,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뭐 해라? 큰 거 주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이 공식은 뭡니까? 초과보험 전부보험일 때. 근데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또 이 금액에다가 여기요. 즉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비례보상한 금액이잖아요. 즉 보험가액의 80% 분의 누구 분의 보험가입 금액.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부담비를 곱하라는 소리잖아요. 곱해서 누구하고 50만 원하고 비교해서 큰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도 한 번에 보험금도. 예? 자, 보험금도 한 번에 계산해버리면 돼요. 보험금은. 누구 거요? 목적물 보험과 자기부담 보험을 한 번에. 보험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 축사 목적물 여기서 바로 목적물 손해액에서 플러스 저기죠. 잔존물 제거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뭘 빼버리면 돼요? 여기서 바로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예요. 보험금에는 목적물 축사 보험금하고 누구하고 잔존물 보험금이 함께 계산하는 그런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면 이렇게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누구는 저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더라.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특약입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연결할게요.